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엉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풍암고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제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식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x 빼기 y 더하기 z는 3이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9가 나오고, 문제에서 이 두 번째 식이 2분의 5라고 했으므로 자, 그대로 넣게 되면 이 값이 2분의 5가 되므로 내가 구하고 싶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습니다. 자, 직접 전개하면 되겠죠? 자, 1과 2로 곱하게 되면 2, 1과 마이너스 5i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i, 3i와 2로 곱하게 되면 6i, 3i와 마이너스 5i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5i의 제곱. 자, 계산해 볼게요. 자, 2 한 다음에 자,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플러스 i.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더하기 15가 되어서 정답은 17 더하기 i가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4가 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어서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1번인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x에 대한 항등식이 있는데 이때 미정계수인 a, b, c의 곱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변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으면 4 더하기 12 더하기 2가 되고, 우변에 2를 넣게 되면 자, 이 부분 사라지고 이 집어넣게 되면 6c가 되어서 c는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에 0 대입하면 2만 남고요. 우변에 0 대입하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따라서 이 앞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좌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되고요. 우변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자, 이 부분 사라지고 이 부분 사라지고 가운데 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3b가 되어서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세 개를 다 곱하게 되면 정답은 3,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14이고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4라고 했습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봤네요. 자, 우선은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식으로 바꾸게 되면 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4라고 하는 것은 f-4가 1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4라고 하는 것은 f1은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인 이 부분은 fx를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봤네요. 자, 이 부분은 검산식을 이용해서 적게 되면 fx를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나누고 있는 식이 2차 식이므로 1차 이하가 돼야겠죠. 따라서 AX 더하기 B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인수분해까지 하게 되면 이 fx는 이렇게 검산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4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f-4는 이 부분이 그대로 0이 나오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값이 14라고 했고요. f1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대로 0이 나오고 뒤에 부분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자, 이 값은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식을 인수분해하였더니 자, 이와 같은 식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때 상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지금처럼 문자가 두 개가 있고 식이 길 때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해야 됩니다. 자, x로 내림차순 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의 마이너스가 조금 불편해서 마이너스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뒤에 부분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고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값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므로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C는 2가 되어서 세 개를 동시에 더하게 되면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A 더하기 BI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절대값 A 빼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군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라고 했죠. 따라서 i를 이용해 가지고 근호 안을 모두 양수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이거를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루트 36은 6이죠. i가 두 번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1 되고요. 더하기 루트 8과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루트 16, 4가 되고 뒤에 i가 있으니까 4i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루트 3과 루트 27 약분하게 되면 루트 9가 나오고 루트 9는 3이 되겠죠. 그리고 i분의 1은 분모 분자에 i를 곱하게 되면 i 제곱분의 i가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즉, 이 3 뒤에 마이너스 i가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4i 빼기 3i가 되어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i가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b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절대값 a 빼기 b는 6 빼기 1이 되어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고 교점이 있다는 거는 2x제곱 더하기 5x와 x 빼기 m 더하기 2가 같다고 했을 때 그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해야 하므로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m은 4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연수 m의 개수는 1, 2, 3, 4 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다음과 같은 자연수일 때 n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중학교 때 소인수 분해를 해서 약수의 개수를 쉽게 찾는 방법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1승이 있다고 치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한다고 했죠.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50을 문자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0을 x라고 한다면 자연수 n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은 2x 빼기 1을 세제곱한 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자, 그대로 이 x 대신에 50을 집어넣게 되면 99의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는 3의 제곱 곱하기 11이고, 자, 이 값에 3승이 되고요. 자, 얘는 3의 6승 곱하기 11의 3승이 되어서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게 되므로 정답은 7 곱하기 4, 28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1차식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라지 r이라고 할 때 이 식을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울 때는 항상 검산식을 먼저 적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문장을 그대로 검산식으로 적게 되면 p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x 빼기 1 p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px 앞에 x 빼기 1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 양변에다가 x 빼기 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x 더하기 3은 1차식이므로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 오른쪽에 x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므로 이 부분을 식을 변형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식 변형해 볼 건데, 우선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rx 빼기 r이 되고요.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문제에서 x 더하기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물어봤으므로 일단 x 더하기 3을 적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이 x 더하기 3을 적고 보니까, 자, 위에 있는 식에서 1창의 개수가 r이므로 이 앞부분에 r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거 식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r인데, 자, 이 밑에 있는 식도 상수항이 마이너스 r이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3r이잖아요. 따라서 뒤에 마이너스 4r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x 더하기 3까지 그대로 묶게 되면 이렇게 나오므로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는 얘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렵다면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의 식을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r이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4r이 되므로 rx 빼기 r은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r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r이다.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 한 방에 바꾸는 게 어려우면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서 식을 바꾸도록 합시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W라고 하자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이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 2차 방정식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x 3승 빼기 1은 0 이 방정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좌변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우리 전에 오메가라고 배웠죠. 따라서 이 w는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므로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나오고 애초에 오메가는 x의 3승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이므로 오메가의 3승 빼기 1은 0이 되어서 오메가의 3승은 1. 따라서 이 오메가에 대한 식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이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오메가의 3승의 n승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1의 2n승 이렇게 있는데 오메가의 3승은 1이고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에서 오메가 더하기 1 빼고 오메가의 제곱을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메가의 3승이 1이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1의 n승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2n승이므로 이 값을 정리하게 되면 오메가의 4n승이 되는데 오메가의 4n승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의 4승의 n승인데 오메가의 4승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의 3승 곱하기 오메가가 되므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오메가의 n승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오메가의 n승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물어보았는데 제일 처음 n이 3일 때 오메가 3승은 1이 나와서 자연수가 되죠. 자, 그리고 3칸씩 반복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1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20 이하의 n의 개수는 3의 배수의 개수와 같고 그 개수는 6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의 최소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x제곱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치환을 해서 최소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범위라고 했죠. 자, 라지 a가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라지 a의 범위를 구해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3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최소값이 3이 됩니다. 즉, 라지 a는 3 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처음 주어진 이 y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치환해서 식을 적게 되면 y는 라지 a의 제곱 빼기 2 라지 a 빼기 3이 되는데 a의 범위는 3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라지 a의 범위가 3 이상이므로 3 이상을 그래프에 표시하게 되면 이 부분이 3이 되고 나는 3 이상인 이 그래프만 생각을 할 텐데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의 y좌표가 되므로 이 점의 좌표가 3,0이어서 최소값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개의 다항식이 있대요. 이 중에서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이와 같은 꼴로 인수분해되는 다항식은 몇 개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1차항의 개수가 m-n인데 이 문제에서 1차항 개수가 모두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m-n은 항상 3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관찰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mn인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00까지 가능합니다. 즉 mn은 1 이상 30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과 n의 순서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 1이 있겠죠. 그 다음 5, 2, 6,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곱해서 30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 17은 m-n은 3이라는 등식은 만족하지만 곱했을 때 3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요. 19, 16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값이 304가 되어서 300보다 큽니다. 따라서 되지가 않고요. 18, 15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곱했을 때 270이 나오므로 18, 15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m과 n의 순서상 개수는 15개가 됩니다. 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다항식 fx가 다음 보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R6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가, 나, 다 조건을 보게 되면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4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4의 3승으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4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가 조건을 우선 검산식으로 적게 되면 fx를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니까 qx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3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얘는 곧 f4는 3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 조건을 적을 건데 나 조건은 fx를 x 빼기 4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같다고 했습니다. x 빼기 4의 제곱은 2차식이므로 나머지는 1차식 이하 ax 더하기 b라고 놓을 수가 있고 몫도 ax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뭘 느껴야 되냐면 x 빼기 4, x 빼기 4 지금처럼 나누는 식에 공통인수가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이 부분을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ax 더하기 b는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a고 나머지는 이 부분인 3이 되겠죠.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ax 더하기 b는 ax 빼기 4 더하기 3 이 식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바꿀 수 있겠죠. 물론 나 식에다가 x에 4 대입해서 b를 a로 바꿀 수도 있지만 가 조건을 보고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x 빼기 4의 제곱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처럼 식이 나오는데 다 조건을 보게 되면 fx를 x 빼기 4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2와 r3가 같다고 했죠. 자, 여기 x 빼기 4의 3승이 여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 빼기 4의 3승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a가 되고 나머지는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의 이름을 Rx라고 할 수가 있고, 다조건에서 R2와 R3가 같다고 했으므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2를 구하게 되면 15-2A가 되고, R3를 구하게 되면 6-A가 되어서 A는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는 R6를 물어봤으므로 R6를 구하게 되면 정답은 3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등호를 붙여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나와야 하므로 직접 구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은 쌤이 부정방정식에서 많이 알려줬죠. 자, 바로 곱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적은 다음에 2a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뒤에 2를 더하고 마이너스 2b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해주고 상수항이 2이므로 6을 더해줘야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b를 구하면 되는데 a 빼기 2 곱하기 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6인데 a, b가 자연수이므로 b 더하기 2는 양수가 될 텐데 그 말은 a 빼기 2는 음수란 얘기죠. 따라서 음수, 양수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a 빼기 2가 마이너스 1, b 더하기 2가 6이 되어야 하므로 a는 1, b는 4.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35도로 꺾인 벽면이 있는 땅에 길이가 120m인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농장 X와 사다리꼴 모양 농장 Y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농장 X의 넓이가 농장 Y의 넓이의 4배라고 할 때 농장 Y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떤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미지수를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쌤이 이 길이를 편의상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철망의 길이가 총 120m이므로 이 A와 B를 이용해서 120을 A와 B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 길이도 A가 될 것이고 여기 135도는 이렇게 잘라서 직각과 45도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 길이가 A이면 이 길이 또한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의 길이는 철망의 길이가 120이라고 했으므로 이 파란 색깔을 다 더한 게 120이 나옵니다. 참고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이 부분은 쌤이 그은 선이기 때문에 철망이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을 다 더해서 120이 나와야 하므로 이 길이는 120-3a 빼기 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 상황에서 x의 넓이는 AB가 되고요. Y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므로 이 부분을 윗변으로 보고 이 부분을 아랫변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윗변은 얘가 되고요. 아랫변은 얘가 되어서 높이 A, 그 다음 2분의 1 곱하게 되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Y를 정리하게 되면
240-5a 빼기 2b 그리고 a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라지 x의 넓이는 라지 y의 4배라고 했으므로 이 라지 y의 넓이의 4배가 a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a는 약분할 수 있겠죠.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와 4도 약분하게 되면 2가 될 것이고, 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b는 96-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라지 y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므로 이 b를 a로 바꾸어서 a에 대한 2차 식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의 최대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가로를 a축, 세로를 라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함수는 0과 48을 지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될 것이며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a가 24일 때므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24,288이 나와서 최대값은 288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항등식이 있는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0 나오고 우변은 a0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8 나오고 우변은 이 부분이 다 지워지면서 남아있는 것만 적게 되면 지금처럼 나오는데 따라서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a6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a0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을 물어봤으므로 이 a0가 몇인지를 구해야겠죠. 이 a0는 문제에서 상수에 해당하므로 이 a0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양변에다가 x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a0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0는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의 합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가 루트 2분의 1 빼기 i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z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z의 사승은 z의 제곱을 2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z의 6승은 z의 제곱에다가 z의 사승을 곱한 거니까 i가 되고 z의 8승은 z의 4승을 2번 곱한 게 되므로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z의 10승은 z의 제곱과 같아질 것이며 z의 12승은 z의 4승과 같고 z의 14승은 z의 6승, z의 16승은 z의 8승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을 계속해서 가지는 건데 문제에서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것들만 구하면 되는데 z의 10승은 z의 제곱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 다음 z의 2020승은 주기성을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데 밑에 식에서 z의 제곱, z의 10승 지금처럼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가 되면 z의 제곱이 되고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4가 되면 z의 4승이 되고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6이 되면 Z의 6승,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Z의 8승이 되므로 2020을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4가 되므로 이 부분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Z의 10승 더하기 Z의 2020승은 -i, -1, 즉 이 시계값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4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이 식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n-1, n-2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n-1과 n-2가 곱해진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 식을 지금 현재 1로 조리제법 했습니다. 따라서 n의 4승 빼기 n의 제곱 빼기 12는 n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n의 3승 더하기 n의 제곱이고 나머지는 -12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리제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로 조리제법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n의 3승 더하기 n의 제곱은 n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n의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6이고 나머지는 1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적게 되면 지금처럼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 n-1을 각 식에 분배하게 되면 지금처럼 정리할 수가 있고, 자, 여기 앞부분은 n-1, n-2가 곱해져 있으므로 n-1 곱하기 n-2의 배수가 되고 남아있는 이 뒷부분만 n-1, n-2의 배수가 되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12n-2가 되는데 얘가 n-1, n-2의 배수가 되어야 하므로 12가 n-1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12가 n-1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n-1은 12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말은 n-1이 될 수 있는 게 12의 약수인 이 6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문제에서 n은 4 이상의 자연수가 된다고 했으므로 n-1이 가능한 것은 3, 4, 6, 12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n은 4, 5, 7, 13 이 4개의 숫자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 이상 2 이하에서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이 5일 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려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대칭축을 구했더니 대칭축이 x는 a가 나옵니다. 즉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x의 제한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1과 2가 이 왼쪽에 있을 때랑 -1과 1이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일 때는 a가 2보다 큰 상황인데 이때는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2일 때므로 x가 2일 때 최소값 5를 갖습니다. 따라서 2,5를 지나므로 2,5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정리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서 a는 0 또는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과 2는 2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파란색일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되고, 이때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a일 때므로 x는 a일 때 최소값 5를 가지므로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a제곱은 4가 나와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상황일 때는 마이너스 2는 되지 않지만 2는 가능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5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는 첫 번째 건 안 되고 두 번째만 되므로,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정답이 되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둥호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둥호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헷갈리면 그냥 다 넣으세요. 얘도 넣으시고 얘도 넣어서 둥호를 넣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면 둥호를 다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